태연이 아빠, 성현이 아빠 이달현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시네요. 작년 봄 아내가 처치홈스쿨이라는 낯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만 해도 굳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은이와 태연이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질이 무언가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 대충 하다 그만두는 법이 없이 끝까지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직진이라는 것을 알기에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산 처치홈스쿨의 고정석 교장선생님과 만남 약속이 되어 광주배들교회 차세대 위원장인 손창희 장로님을 모시고 성산 처치홈스쿨 개학을 가자고 요청하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나섰던 것이 현재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처치홈스쿨을 시작하여 두 번째 학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산 처치홈스쿨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눈 분이 이성용 선교사님과 신은영 선생님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손창희 장로님과 이성용 선교사님 사이에 팽팽한 문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성용 선교사님의 확신에 찬 답변들이 계속되는 동안 신은영 선생님도 옆에서 거들면서 오랜 시간 제도권 교육의 실패와 폐해들 또 홈스쿨의 필요성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아내가 이번에는 부모교육에 함께 참석하자고 하는데 이번에도 반대하지 못하고 아내의 요청에 함께 참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별다른 생각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모임이나 대화에서 항상 주도적인 기질을 나타내는데 이상하게 처치홈스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석에는 전혀 주도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고 처음 만난 이성영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신뢰감을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처치홈스쿨을 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명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아내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로부터 건너받은 책이 이성용 선교사님의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고 나서부터 순식간에 일독을 해버렸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고 처치홈스쿨의 당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처치홈스쿨의 방관자였던 남편의 모습에서 이제는 아내에게 적극적인 응원과 힘을 보태는 동역자가 된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들교에서도 자녀교육의 처치홈스쿨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하임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광주 배들교회 처치홈스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계획하고 이성용 선교사님 부부를 강사로 초청하여 함께 참석한 부모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 2년간 성산 처치홈스쿨에 동참하여 숨가쁘게 달려오면서도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라는 책이 시발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성용 선교사님 부부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작년 가을 셋째 성현이와 첫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안겨준 사건은 성산 처치홈스쿨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 한 권의 책이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순서로 아내가 간증하면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자세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1년은 부모 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저희 가정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와 태연이에게는 아직도 순종훈련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서점스쿨 선생님으로 입사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내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길을 가며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성산 처치홈스쿨 선생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임을 알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처치홈스쿨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하며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 성산 처치홈스쿨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그 길을 개척하고 있으니 그 용기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50여 년 살아보고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일에는 항상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가 제일 심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를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나중에는 가장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연이, 우리 큰아들 수연이는 음식과 여러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으면 몸이 가려워져서 붓게 되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웬만하면 해로운 음식들은 안 먹였지만 교회만 가면 사탕이며 과자, 인스턴트 식품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유년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진지하게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연이는 아토피가 있으니까 간식을 주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더라도 엄마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먹도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을 살리는 말씀을 주면서 육신에는 해로운 음식들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는 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참 별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또 수연이가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1학년에서 3명이 나갔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4학년 성경고사 출제위원인 목사님의 딸이었고요. 또 한 명은 이모가 전임 전도사여서 기출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수연이는 주제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몇 구절 암송하고 교회에서 좀 기출문제 한번 훑어보고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시험을 빨리 치르고 나왔고 수연이는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끝까지 문제를 붙들고 실험을 했던 모양입니다. 3명 중에서 수연이만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의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정혜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유년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조금 화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처치홈스쿨을 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하며 선생님들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뭔가 자기들하고 부딪힐 때는 유별난 사람을 취급을 하다가도 또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때는 처치홈스쿨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선에 왠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시어머니 추모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차남이지만 형님이신 시숙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합니다. 다행히 3남매지만 우리 가정만 온전히 그 부부가 다 예수를 영접한 가정인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항상 돌아다녔고요. 그런데 이번 예배 때는 달랐습니다. 수연이 태연이가 처음 앉은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었고 찬송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태연이가 참 의젓해졌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순종훈련을 받았다는 성현이는 어른 예배에서도 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요.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 너무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아이가 순하냐며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낳았나 보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순종훈련을 시키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쩜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의 균형이 아직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를 돌아보면서 스쿨러 러닝센터 규칙을 조금 더 명확히 한 다음에 스쿨러들의 학습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수연이가 자기가 목표한 매일의 분량을 끝까지 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가복음도 상하로 된 이게 두꺼운 필사책을 다 완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천추형 스쿨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규칙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 어떤 규칙인데요. 이런 규칙은 울타리가 쳐진 경계 안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익숙해져 있는 수연이를 볼 것 같습니다. 이제 8살 난 수연이를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시간은 이제 10년입니다. 그 10년이 아이의 평생을 어떻게 바꾸어 넣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뗀 느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태연이, 성현이도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따라가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아이들이 깨닫고 극복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라는 직업은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추형 스쿨을 하면서 더 깨닫습니다. 유치원이 방학을 하면 그 2주간을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던 내가 이제는 방학이 반갑습니다. 아이들 심정이 이러겠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누군가 돌봐줄 때 누리는 그 자유는 더 달콤하기만 합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이기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이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그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강물에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부모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엄마 품에서 양육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평범한 그냥 이집트 왕궁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추형 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천추형 스쿨의 아이들은 1%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문은 좁게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듭니다. 이 강물의 흐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